여러분들 안녕, 루나쌤입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잘 보고 있나요?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말고사가 거의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 실시간 게시판에 점점 질문글을 좀 주는 것 보면 이제 슬슬 시험이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주랑 이번 주에 기말고사가 대부분 끝났고요. 이제 좀 길어지는 친구들은 다음 주, 정말 긴 친구들은 7월 둘째 주까지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대부분 기말고사가 많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반이면 대부분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 기말고사가 끝난 후의 일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번 컨텐츠도요, 신청 사연인데요. 일단 신청 사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시험을 보는 학생인데요. 시험이 끝나고 너무 풀어져요. 중간고사도 봤었는데 그때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었는데 시험 끝나고 한 2주에서 한 달가량을 그냥 놀고 해이해져서 공부 패턴이 완전 무너졌어요. 이번에도 그럴까봐 벌써 너무 걱정되는데 시험 끝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또 방학이니까 어떤 것들을 미리 해놓으면 좋을지 궁금해요 라고 하는 여러분 신청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주에서 한 달이 해이해진다, 이거는 조금 너무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거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친구도 알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런 사연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 시험 끝나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하는 거는요, 그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절대로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거 절대 그럴 일 아닙니다. 특히 한 달 정도 가량을 진짜 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 나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말 그대로 하얗게 불태웠다 라고 하는 표현같이 정말 버닝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딱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burnout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당연히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좀 해이해지고 풀어지고 긴장감도 좀 사그라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사실 365일 시험 기간 때처럼 그렇게 달려나갈 수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은요, 시험 끝나고 일단은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해이해지고 노는 거 추천합니다. 솔직히 이제 선생님의 그런 입장에서는요,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은 시험 끝나고는 학원에서 오라 그래도 안 갔던 것 같아. 선생님도 오프라인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학원 선생님들의 이제 심리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학원 선생님들도 시험 직후에 끝난 다음에는 사실 진도 나갈 것도 없고 딱히 진도를 나가려고 해도 애들이 이제 마음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치만 이제 한 달에 몇 번 이상을 이제 수업을 해야 수업하는 그 횟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업의 일수 횟수가 정해져서 이제 그 학원비를 받는 것인데, 그거를 채우지 못하면 또 몇몇 학부모님들한테는 컴플레인이 올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수업을 강행을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도 시험 끝나면요, 학원 안 갔어요. 학원 왜 갑니까? 놀아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딱 한 번 정도, 보통 시험 끝나고 바로 직후에는 한번 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놀 때는요 정말 재밌게 노시면 돼요. 내가 노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너무 안 가져도 되고, 또 내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나한테 주는 휴식, 일단은 나한테 주는 당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간은요,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어디로 놀러 가시든지, 학원에 빠지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학원을 안 간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는 장거리 레이스를 하는 것이다.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물론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기말고사를 보고 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5년에서 4년 이상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라면 6년 이상을 우리가 계속 고3 때까지 페이스를 유지해서 나가려고 하면요, 중간에 완전히 번아웃이 오고 완전히 슬럼프가 오고 내가 넘어뜨려지고 잡아뜨려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장거리로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불태웠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또 나한테 주는 휴식은
훨씬 더 이 장기간의 레이스에서 좋은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아무리 자동차가 슈퍼카고 뭐 정말 성능이 좋아서 아무리 200km, 300km로 빠르게 질주할 수 있는 차라고 할지라도 그 차가 과연 브레이크가 없다면 언젠가는 망가지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위험한 것 같이 쉼이 없는 공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적절하게 쉬어주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해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계속 내 의욕만 앞서서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실제로 집중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책상 위에 앉았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앉기는 앉았지만 내가 너무 지친 거야. 내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펜은 들고 공부할 거는 보지만 집중이 안 되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 그게 이제 굉장히 내가 사실 지쳤다라고 하는 얘기거든. 그 집중력이 저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을 때 일주일 정도는 너희들한테 충분한 쉼, 휴식을 주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이 넘어가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기말고사 기간을 이 기말고사 끝나고를 진짜 주의해야 돼. 오히려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는 너희들이 이제 보통 풀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전에는요 보통 다 수련회 갔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갔고 뭐 그다음에 소풍 가면서 뭐 100일장도 하고 뭐 사생대회도 하고 이렇게 좀 현장학습 중심으로 많이 하면서 뭐 또 이제 수행평가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기말고사가 오고 이랬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대부분의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못했을 뿐이지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는요 굉장히 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보통 이제 7월 첫째 주쯤에 끝나잖아. 그러면 보통 7월 한 셋째 주에서 넷째 주 되면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정도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개학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는 언제 보냐? 9월 말 10월 초 뭐 이때쯤 본단 말이야. 보통 추석 지나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7월 달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될 때까지 정말 길게 잡으면 한 3개월 정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험의 텀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들이 있어. 선생님이 이제 또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영상도 찍는 거거든.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정도는 쉬지만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은 막 마구잡이로 열심히 해라, 쉬지도 말고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그렇지만 일주일 쓰고 8일차 때부터는 내 페이스를 슬슬 찾아가면서 공부를 시작해야지 그냥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질 때까지 나를 방치해두면요 언제까지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언제쯤 보통 정신 차리냐면 8월 달에 한 광복절 끝나면 정신 차려. 그때는 개학이 여러분 며칠 남지도 않은 상태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선생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걸 정말 원치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 중학생인 이제 친구들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중학교 2, 3학년인 친구들은 알 거야. 실제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매번 순공부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순공 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가끔 닷쌤 댓글에 있던데 내가 수업 듣고 강의 듣고 하는 시간은 내 공부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학원에서 숙제하는 시간 그것도 그냥 숙제하는 시간이지 솔직히 그게 공부가 많이 되니? 순공부 시간 아니에요. 내가 진짜 계획을 짜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문제를 풀 것이고 어디가 내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보충할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이 순공부 시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전 과목을 학원을 다 다니는 학생들은 순공부 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 성공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 학원도 사실 너무 많이 다니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지. 그만큼 선생님이 순공 시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학교 다녀봐서 알지만 학교 다니면
아무리 온라인 클래스에 듣다고 할지라도 정말 순공 시간을 많이 잡기가 어려워요. 학교에 수업 시간이 너무 많고 학교에서 주는 과제 숙제들도 많고 또 수행평가들도 있고 내가 어디 대회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공 시간이 굉장히 줍니다. 학원 시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순공 시간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이 방학 때밖에는 없는 거거든. 여러분, 내가 이번에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내 취약 과목이 뭔지 알았지. 내 취약 과목이 영어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세 가지 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절대로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빠싹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과목은 아니야. 물론 영어 같은 경우에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원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신 기간 때만 빠싹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알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속에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을 텐데 내가 별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할 것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취약한 과목이 있으면요, 그거를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일주일 후부터 바로 강의 듣기 시작하세요. 바로 강의를 듣든 아니면은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내가 문제집을 사서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 근데 이제 취약 과목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이해하는 데 더 좋겠죠. 왜냐면 내가 스스로 잘하는 과목은 스스로 그냥 독파해서 할 수가 있지만 스스로 약한 부분은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은 더 좋거든. 효율적이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방학 때는 너무 계획을 많이 잡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 과목을 다 열심히 공부해놔야지, 또는 내가 2학기의 모든 진도를 이번 여름방학 때 공부해놔야지. 그건 너무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서 그건 추천해주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방학 때는 내가 진도에 대해서 2학기 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정말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번 방학 한 달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한 달이 아니라 이 방학을 2달로 늘려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7월 달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잖아. 그럼 기말고사 끝나고 사실 바로 시작하면 7월 한 달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같은 경우도 보통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광복절 이후에 개학을 하게 되는데, 개학하고 일주일 동안은 무슨 학교에서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니?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8월 말까지,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사실은 2달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2달이면은 이 취약 과목에 있어서 정말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을 시기야. 그래서 선생님은 한 달이 아니라 여름방학을 2달 이상으로 너희들이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좀 해주고 싶고,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면 내가 정신을 빨리 차려야겠지. 정신을 2주씩, 3주씩, 한 달씩 못 차리면요, 정신 차리면 8월이야. 그러면 여러분 2주만 있으면 바로 또 개학해.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없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나면 2학기 때 얼마나 후회되는 줄 알아?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어렵다고 생각한 친구도 있었죠. 왜 그래? 여러분, 당연한 걸. 중간보다 기말이 어려운 거고, 1학기보다 2학기가 어려운 거고, 2학년보다 3학년이 어려운 거고, 3학년보다 고1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항상 앞으로는 더 많이 공부해야 돼. 그래야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향상까지 하려고 하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해줘야 내가 진짜 향상까지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친구들이 학교에서 보면은 다 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잖아. 그냥 애들 별로 생각이 엄청 보이는 것 같고, 난 열심히 하는데 쟤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성적이 곧잘 나오는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 다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안 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애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라고 해도 믿지 마. 애들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방학 때 너가 안 하면은 그 친구들은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올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따라잡기 어려워질 거야, 2학기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셔야 된다? 지금 여름방학 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절대 이번 방학 때 욕심 부리지 마세요.
플래너를 짤 거 아니야. 계획표를 짤 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스케줄을 현실적으로 짜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나면 이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번 방학에 다시 태어나겠어 라고 한다면요, 보통 그 스케줄이 일주일 이상 지켜지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어렵게 되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되냐면, 하루 못 지키면 죄책감이 드는데 3일 4일씩 못 지키잖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에라 모르겠다, 이번 방학도 이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방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너무 아깝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계획표를 나중에 실패했을 때 완전히 포기하게 될 만큼 너무 비현실적으로 짜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짜야 되지만, 그렇다고 늘어지게 짜라는 건 아니죠. 내가 어느 정도 취약 과목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을 만큼 짜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순공 시간은 유지를 해야 되지만, 또 내가 정말 전혀 실현시킬 수 없는 그런 꿈의 계획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계획표를 짜는 것부터가 가장 먼저가 돼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이 취약감을 공부할 것이라는 계획을 짜기 전에 가장 먼저 그 계획표를 먼저 짜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취약 과목 같은 경우는요, 막 나는 선생님, 저는요 좀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이어서 전 과목이 다 취약해요 하면서 전 과목을 다 공부하겠다,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보완할 수가 없고요. 내 취약 과목은 2개, 정말 많아봤자 3과목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고, 이 2-3과목만큼은 내가 이번 방학 때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내가 다른 친구들만큼의 갭을 메울 것이다, 이 정도의 목표를 잡으시고 가셔야지 전 과목을 다 여러분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공부를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쉬엄쉬엄 하고, 그러니까 쉬엄쉬엄 공부할 것과 내가 집중해서 공부할 것을,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하셔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가 거의 끝날 때가 다 돼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중학교 때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막 기가, 한문, 뭐 음악, 체육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너무 암기 과목이 많으니까 진짜 좀 지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힘들겠죠?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 잘 듣고 일주일 동안은 푹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취약 과목들 찾아서 열심히 플랜을 짜면서 이 여름방학을 한 달이 아니라 2달로, 2배 이상으로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 이제 2학기 때는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으로 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더 유용한 컨텐츠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